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포트폴리오에 관해서 말씀 한번 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지난 영상에 진짜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될 확률에 베팅하라 라는 이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 영상의 요지는 지금 이렇게 큰 폭락장이 나왔지만 다시 상승장이 온다 하더라도 상당수 많은 코인은 이전 정고점을 넘어서지 못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제 영상을 보시고 한 구독자분께서 이 남다부 카페에 조언을 듣고 싶네요, 고층 살려줘 버전으로 이렇게 글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글의 내용이 길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분께서는 비트 이더를 제외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도지, 마나, 폴카다, 트론, 솔라나, 체인링크, 하모니, 더그래프, XRP, 카르다노, 엑스인피니티, 퀀텀, 샌드박스, 시바이누, 스텔라루멘 이렇게 총 15개의 코인을 가지고 계신데, 대부분 작년 10월에서 12월, 그러니까 거의 상승기에 끝 무렵에 이렇게 진입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코인들을 그대로 가지고 갈지 아니면 일부 정리를 해서 한두 개에서 세네 개로 몰아서 가지고 갈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조언과 경험담을 부탁드린다라는 이런 글을 올려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 글에 도움이 될 만한 기사를 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기사인데, 투자의 규제, 버핏, 몰빵형이라고 50개 종목 중 7개에 80% 집중해가지고 이런 기사가 8월 3일이니까 얼마 전에 나온 기사예요. 그래서 현재 이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게 되면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 중에 지금 41.4%를 애플사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2%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BOA에 투자를 하고 있고, 또 7.3%는 코카콜라, 6.8%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또 6.8%는 이 석유 기업인 쉐브론에 투자를 했고, 또 3.7%는 이 하인즈 케찹을 만드는 크래프트 하인즈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3.3%는 마찬가지로 석유 기업인 옥시덴털 페트로리엄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애플을 포함한 총 7개의 거의 80%에 가까운 이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나머지가 20.5%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총 50개 종목이 있는데 7개 80%고 나머지 43개는 20%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일단 종목은 그래도 많이 갖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7개의 80%가 몰려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분산 투자냐 몰빵 투자냐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이것은 비중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렌 버핏만 봐도 분산을 해서 몰빵은 아니고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워런 버핏이 1996년에 주주총회에서 한 말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보여드리면, 저희는 분산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안다면, 이 기업 분석과 밸류에이션을 할 줄 안다면 수십 종목 보유는 정신 나간 짓이에요. 그러면서 분산은 무지함에 대한 보호입니다. 또 과거에 부를 형성한 것을 보면 수십 개의 기업이 아니고 몇 개였어요 라고 이렇게 96년에 주주총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도 좀 보여드리면, 이 기사가 이제 2008년도 12월이니까 10년도 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나온 이 기사의 제목이 버핏 따라하기 해가지고 어설픈 분산 투자는 가장 큰 리스크다 라고 해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좀 보시면, 분산 투자는 고수익을 얻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버핏과 같은 가치 투자자들은 분산 투자를 추구하지 않는다. 버핏은 1996년 연례회의에서 투자자들에게 분산 투자는 무지에 대한 보호책일 뿐이다 라고 말을 했다. 그러면서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핵심 철학은 대규모의 자금을 소수의 사업체에 베팅하는 것이다. 버핏은 이를 일컬어 역량의 범주라고 한다. 자기가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의 범주 안에서 투자해야 인생에서든 투자에서든 유리한 거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버핏의 투자 철학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버핏은 자신이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몇 종목만을 보유하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신 것처럼 총 50개의 종목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분산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산은 하되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도 분산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투자 비중이 작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잠재력과 가능성을 갖고 있는 녀석들이 있으면 이것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튀어오를 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노리고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 과거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2018년 그 폭락장을 경험한 이후로 리플을 주력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도지코인을 사이드 종목으로 그때 거의 한 33원의 가격에 한 4천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123만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 4월에 도지가 800원이 넘어가면서 저는 그때 이 123만 개의 도지를 거의 고점에 정리를 해서 10억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10억 원 중에서 9억 원은 리플을 추가 매수해서 추가적으로 50만 개를 더 사서 리플 100만 개를 만들었고 나머지 1억은 갈라를 구입을 해가지고 갈라도 500만 개 넘게 가지고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플 주력에 도지가 사이드로 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도지가 크게 뛰어오르면서 이 도지를 활용해서 이 주력 종목을 추가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갈라를 사이드로 추가를 했는데 이 갈라 역시 작년 11월쯤에 크게 가격이 오르면서 물론 그때는 고점에 매도를 하지 못했지만 지금 이렇게 저의 현재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게 되면 현재 리플 비중이 51%가 됐고 갈라 비중이 42% 그리고 송보드 외 5개의 코인에 지금 7%의 비중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리플이 주력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사이드였던 갈라의 비중이 또 올라가면서 지금은 42%가 됐고 또 갈라가 한창 가격이 괜찮았을 때는 이 리플의 비중보다 갈라의 비중이 훨씬 더 컸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송보드 외에 5개의 코인에다가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이 사이드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코인에다가 지금 일부 넣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의 몰빵보다는 한두 가지나 세네 가지에 집중 투자를 하고 사이드로 조금씩 비중을 가지고 있는 보유 전략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워런 버핏 역시 총 50개의 종목 중에서 7개의 80%의 집중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워런 버핏도 이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조언을 얻는다는 이분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비트이더를 제외한 이 총 15개 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코인들의 비중이 얼마인지 또 총 투자 규모 금액이 얼마인지는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려주신 정보를 봐서는 지금의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괜찮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15개 중에서 내가 확신 있는 코인에 좀 비중이 높게 들어가 있다면 이것은 괜찮은 포트폴리오 구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투자 비중이 다 고만고만하게 15개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에는 좀 리밸런싱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보다 중요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이 코인들을 얼만큼 알고 스스로 공부를 하고 투자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워런 버핏도 이 주주총회에서 얘기했던 것을 보면 기업 분석과 밸류에이션을 할 줄 안다면 수십 종목 보유는 정신 나간 짓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제는 기업 분석과 밸류에이션을 할 줄 안다라는 이런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코인에는 그런 객관적인 지표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심리에 의해서 더 많이 좌우가 되고 그만큼 투기성도 짙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코인들마다도 백서가 있고 또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현재 운영하는지 이런 홈페이지라든지 트윗, 유튜브 또 이런 언론의 기사들로 해가지고 우리는 그 정보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이 작년에 구입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구입 시기가 10월에서 12월이니까 이 비트코인이 11월에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알트도 막 함께 올랐을 때 그때 이렇게 구입하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추측해 본 건데 내가 이 각각의 코인들을 진짜 이 코인의 미래가 어떻고 이 코인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내 스스로의 공부가 충분히 됐다기보다는 아마 가격적인 상승에 의해서 정보를 얻더라도 유튜브를 통한 이런 좀 제한적인 정보만 가지고 매수했을 그럴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요 짤을 한번 보여드리면 짐 로저스가
2017년에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이 명견만리라는 이 KBS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어요. 그때 했던 말이 이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내가 정말 잘 아는 것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자신의 말도, 그러니까 짐 노저스의 말도 듣지 마시고 신문도 믿지 마시고 KBS도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서 나를 믿고 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보면 큰 폭락장을 겪으면서 거의 모든 코인들이 지금 많이 싸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상승장에 오면 어느 정도는 함께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코인이 이 직전의 정고점을 달성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의 각각의 이런 가치라든지 그리고 미래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스스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현재 자신의 포트폴리오의 이 전략 수립을 다시 한번 이 기회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여드렸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답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비중과 이더리움의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가고 이 사이드로 가져가는 거를 이런 리플이나 갈라로 가져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암호화폐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워런 버핏이 현재 쓰고 있는 분산을 하되 집중하는 전략을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